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꾼 지 만 1년이 지난 지금 주가는 무려 70% 폭락? 메타버스 관련 비용은 100억 달러 이상 지출했는데 메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직도 생소한 메타버스, 마케팅 용어였냐는 회의론과 예상치도 못했던 부작용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타가 지난 1년간 걸어온 가시밭길과 메타버스에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The metaverse is coming. 각종 전 세계의 저명한 연구기관들이 메타버스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가능성, 기대 효과, 효용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작년부터 현재까지 메타버스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 좀 살펴보니까 메타버스가 부각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업계는 바로 광고업계였던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광고 기업인 제일기획은 메타버스 콘텐츠 생산 능력이 있는 EVR 스튜디오에 17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주주 서한에서는 아예 메타버스향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광고계의 또 다른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홍기획도 XR 업체에 투자해 가상 관광 플랫폼 메타라이브를 오픈했습니다. 이처럼 광고업계에서는 다음 광고 플랫폼이 메타버스라고 낙점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광고 시장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철옹성 같던 이 신문 방송 광고 시장이 2016년에 디지털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쭉쭉 격차를 벌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2년 6월을 보면은 2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디지털 비중이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하니까 광고 시장이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광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요거를 좀 지금 시점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먼저 해외에서는 구찌가 100주년을 맞아서 로블록스랑 제페토 내에 구찌 유니버스, 구찌 가든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로블록스 내에 K-팝 테마관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로블록스의 나이키랜드를 구축한 나이키는 이 나이키 신발과 복장, 장신구 등으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게 해놓았어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도 자사의 상품을 경험할 수 있게 구현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었고요.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제페토를 활용해서 차량의 홍보라든지 브랜드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거 참 좋았는데 포항 북부소방서가 제페토 내에서 불조심 홍보관을 제작해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와 롯데 홈쇼핑이 이솔, 루시 등의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방송을 시도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타버스를 실제로 활용한 기업들의 사례입니다. 물론 1년간의 자료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이렇게 모아봤고요. 그러나 이렇게 게임에서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뛰어들고 있지만 뭐니 해도 누구니 해도 이 메타버스에 가장 크게 배팅을 한 회사는 바로 오늘의 주제이자 최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메타가 아닐까 합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는 21년 10월쯤에 평생 바쳐 만든 회사의 이름도 메타로 바꿔버렸는데요.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And it's the next chapter for our company too. So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what this means for our company and who we are as we embark on this journey. 미래에 대한 자신감, 포부, 패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았지만 시장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지금 그 광고 사업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거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름을 바꾸고 메타버스로 뛰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당시에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가 등장을 하면서 3분의 2 이상이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광고 사업이 어려워진 거는 알겠는데 내부 고발은 또 뭐야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더라고요. 페이스북 안에서 어떤 리서치를 좀 했대요. 그 유저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유저들이 게시글을 올리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저 리서치를 좀 했는데 이 리서치 중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진 인플루언서의 이미지에 오랜 시간 꾸준히 노출됐던 10대 여자 유저들이 이게 현실에 있는 나는 너무나 초라한데 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플루언서는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완벽해 보이니까 우울증, 거식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경영진이 이걸 알면서도 상업적인 이유로 모른 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 외에도 IRA 같은 정책들 등등의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변수들이 자꾸 터지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에서 사업을 접겠다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카드를 꺼내본 적이 있는데 독일이랑 프랑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라, 너네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았다, 뭐 요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괜히 말했다가 이 본전도 못 찾는 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요약하자면 메타 자체의 사업 모델도 어려워 죽겠는데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메타의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이게 지금까지 메타가 겪어온 히스토리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 일을 다 겪은 주커버그 형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메타가 낙점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 애플의 CEO 팀 쿡에서 메타버스는 미래가 아니다,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할 필요도 없다, 요런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시전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강력한 한 방을 맞은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애플이 VR, AR 기계를 개발하지 않나 하면은 개발하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메타버스를 부정하는 것은 팀 쿡이 이제 애플의 어떤 신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 드라마틱하게 짠하고 내놓기 위해서 이 톤다운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전략적으로. 메타버스는 미래가 아니지만 우리 애플의 VR 프로는 미래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애플의 팀 쿡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 건 사실 아니죠. 호라이즌2 그 장사 지금 되냐, 사람 많냐, 이런 식으로 지금 후드려 맞고 있고, VR 헤드셋인 메타퀘스트 프로 공개했지만 요거 200만원 주고 살 사람 있냐, 요런 식의 어떤 논조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Movement SDK enables avatars to mimic expressions in real time using Quest Pro's inward-facing cameras. But as we got better at tracking and predicting your arm position, then we can add your whole arms to the avatar stack in addition to your hands. And now we're doing the same with legs. 우선 뭐 다리가 생긴 것과 뭐 얼굴 표정을 모사하는 것들 확실히 필요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옛날 대비해서 최신 기술들이 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진짜로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접속하는 것처럼 새로운 메타버스 월드에 사람들이 접속을 할 것인가,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4% 빠졌고요. 그리고 영업비용이 19%가 늘었어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EPS가 나란히 반토막이 이제 난 상황이었고, 이 실적을 공개한 다음에 메타의 주가는 마이너스 24%가 더 하락을 했어요. 3분의 2가 이미 날아간 상황에서 4분의 1이 또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메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커버그는 주주서한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가상현실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고, 같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메타의 이 신사업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쓴 돈이 얼만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블룸버그는 메타의 문제가 주커버그, 이런 식의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커버그가 VR에만 관심이 있고 광고 기반의 단기적인 수익이나 주가 관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다 떠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앞서 알아본 것처럼 다양한 변수 때문에 광고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메타도 물론 속타는 입장이긴 하겠지만, 올해에만 주가가 거의 70% 가까이 급락한 거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충격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가는 동안 주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함께 챙기는 모습도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 완벽할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